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법칙입니다.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바닷물이 그렇게 많아도 네. 정작 마실 물은 좀 부족하다고 하죠. 네, 물이 지구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물이 생명과 또 직결돼 있습니다. 네, 그 밥은 며칠 굶어도 며칠은 좀 견딜 수 있는데요. 네. 물은 하루 이틀 안 마시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물을 좀 자주 안 마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음료수나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네. 오히려 물을 안 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물 대신 과연 커피를 마셔도 되는 건지, 우리 몸에 물이 왜 중요한지 오늘 물에 관한 주제 준비했습니다. 물 한 잔 드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많이 드십니까? 유난히 국물 요리를 좋아하는 한국인. 하지만 물 마시기에는 인색하죠.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의 하루 평균 물 섭취량은 200ml 기준 5.3잔으로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일일 수분 충분 섭취량 2.1리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과 함께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6대 영양소 중 하나죠.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서도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물에 관한 재밌는 건강의 법칙,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보면요. 씻는 물은 말 그대로 물 쓰듯 하면서 이 마시는 물에는 좀 인색하신 것 같아요. 네, 여성분들이 그리고 물을 마시는 이유가 네. 갈증이 나서라기보다는 피부에 이제 안 좋으니까 건조하면 피부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마시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라도 마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면 물을 좀 자주 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경현 선생님, 건강의 법칙 주치 김문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은 평소에 좀 물을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많이 어떻습니까? 마십니다. 네. 물이 생명이니까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물과 공기, 햇볕 그리고 운동을 생명의 원천이라 했습니다. 네. 예, 물 많이 마십니다. 네. 그래서 피부가 좋으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우리 몸의 한 70%는 이 물이 구성하고 있다 이런 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예, 몸은 우리 몸의 주된 구성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혈액과 조직에게 순환 그리고 체온 조절 기능, 배설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신체 유지에 관여하는 모든 생화학적 반응에 필수적인 구성 성분입니다. 따라서 물이 부족하거나 일부의 경우 물이 과다하게 되면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계 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수분 섭취량이 약 1.5에서 2리터라고 하는데요. 네. 이 말이 뭐 하루에 이 정도 양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대소변으로 1.5리터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고 그 외에 피부와 호흡을 통해서 1리터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평균치일 텐데요. 몸무게에 따라 성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교수님, 나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될까? 뭐 계산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계산법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예. 이제 우선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수정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한 생명체가 됐을 때는 거의 99%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어린이들은 거의 한 87%, 또 완전히 성숙된 이제 청소년은 한 70%가 물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노인들은 한 5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늙어가는 과정이 정말 우리 몸에서 수분이 줄어드는 과정이다. 이래 이해하시면은 정말 수분이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우리 노화를 더디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까 우리 최경은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땀과 호흡으로 한 1리터, 500에서 한 500cc에서 1리터, 대소변으로 한 1.5리터에서 1.8리터 예. 이래 따지면은 하루에 한 2,500cc에서 2,700cc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국이라든가 뭐 과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는 수분량이 한 1리터 정도 됩니다. 예. 1.5리터에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00cc 정도가 빠져나가고
음식으로 섭취되는 거는 뭐 1리터 정도니까 나머지 1,500cc에서 2,000cc 정도는 물로 섭취를 해줘야 우리 생명체가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시민들은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드시는지 좀 여쭤봤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 건강지킴이 김수희 씨는 물을 몇 잔 정도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몇 잔이나 드십니까? 네, 건강지킴이 김수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한 1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목이 건조할 때마다 수시로 마시곤 하는데 요즘 같은 환절기에 더욱더 물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분들은 어느 정도 물을 마시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와, 인상이 굉장히 좋으신데 하루에 물 어느 정도나 마시는가요? 정확하게는 잘 네. 모르겠고요. 네, 네. 밥 먹고 나서 한 잔 먹고 커피 마시기 전에 원래 네. 커피 먹으면 이제 수분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네. 한 2잔에서 3잔 정도 더 먹고 커피 마시.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을 다시 이제 많이 찾는 거죠. 하루 권장 물은 한 몇 리터인지 알고 계세요? 1.8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채우고 계신다는 그 정도 먹는 것 거죠? 같아요. 밥 먹고 나서도 거의 한 반잔 네. 정도 마시고 평소에 목이 마르면 커피 한 잔 마시고 네. 거진 하루에 2잔을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물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시는 편인지? 그쵸. 물을 많이 마시면 아무래도 좀 피부도 푸석푸석한 면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귀찮은 거죠. 물 마시는 게 배가 고파서 마시는 것도 아니고 네. 목이 마르면 다른 음료로도 데쳐도 되고 굳이 물을 마시는 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몸이 억지로 마셔요, 그럼? 아, 억지로. 물을 이렇게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좀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요? 밥 먹기 전에 포만감 느끼려고. 그런 게 도움이 되나요? 네. 네, 하루에 물 어느 정도 드세요? 2리터 정도. 2리터면은 꽤 많이 마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물을 많이 자주 들고 다닙니다. 아, 혹시 예전부터 물을 꾸준히 많이 마셔오던 습관이 있으셨나요? 네네. 왜 이런 습관이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먹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냥 음료수나 이런 건 잘 안 먹거든요. 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먹어요. 하루에 물 얼마나 드세요? 거의 밥 먹고 나서 한 잔? 네. 한 잔 정도? 네. 그럼 좀 많이 안 마시는 편이지 않나요? 네, 거의 커피를 많이 마셔서. 네. 그러니까 물은 좋아하고 찬물을 좋아하는데 미지근한 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더 안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찬물을 사서 마셔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는 좀 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네, 물 많이 마시면 좋다는 건 뭐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처럼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좀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체중의 한 1% 정도, 그러니까 보통 한 60kg의 성인의 경우 한 600cc 정도의 체액 손실이 있어도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네. 갈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3% 정도의 소실이 일어나면 입마름을 느낄 수가 있고 5% 정도의 소실이 일어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이나 불면과 같은 증상을 느낄 수가 있고 10% 이상 소실된다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수치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감이 좀 안 오거든요. 네. 3%, 5% 손실. 어떻게 네. 좀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kg를 대략 네. 1리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지금 수분 섭취하는 양이 보통 시민들이 1리터 정도 먹는다고 아까 대답했을 때 500cc 한 반나절만 물을 섭취하지 않게 돼도 신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이미 늦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1%의 수분만 부족해도 그때부터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목이 마른다는 거죠. 목이 마르다 하는 이 최소한의 생리적인 것만 충족을 시켜도 우리 인체는 아주 정상적인 대사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이제 우리가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면은 30초 후부터는 우리 몸에 흡수되기 시작해서 20분 정도가 경과하면은 우리가 피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40분 후면은 전신 순환을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증을 느꼈을 때 물을 마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시는 다양한 종류의 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요즘 보면 물이 한 종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다원 씨는 어떤 물을 좀 많이 드세요? 보통 뭐 이렇게 회사나 집에 있을 때는 정수기 물 정수기 먹고 물. 예. 외부에 나갔을 때는 생수를 사 먹죠. 예, 그렇죠. 근데 요즘 뭐 아까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물 대신 커피나 녹차, 이렇게 차 종류를 네. 드시는 분들도 많고 거의 뭐 안 드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마시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수희 리포터 다시 나와주시죠. 물을 드시되 어떤 종류의 물을 드시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그 어떤 종류의 물을 우리 몸에 수분 섭취를 하세요? 저 그냥 정수기 물 마시는데 정수기 물이나 뭐 그냥 물에 타 마시는 거 그런 네. 거 타 마시고 홍초 같은 거 마셔요. 아, 식초 음료. 네. 그 따로 드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뭐 몸에 좋다고도 하고 네. 물만 마시면 맛 없으니까 타 마시면 맛있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마셔요. 어떤 종류로 드세요? 아, 정수기 물 먹고 있어요. 아, 정수기물. 정수기물. 정수기물은 뭐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음료 종류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물의 종류도 많잖아요. 뭐 포카리 이런 거 잘 마시고 있는데. 이온 음료. 이온 같은 음료, 거. 예. 딱히 이온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는 뭐 이유가 있나요? 갈증이 덜 나니까. 저 녹차나 아니면 네. 카모마일 같은 거, 뭐 국화차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고. 아, 따로 이렇게 차로 챙겨 드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음료를 원래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네. 뭐 다이어트 하려고 이제 차를 먹었는데 네. 뭐 물 먹으면 피부도 좋아진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먹고 있어요. 물이나 뭐 음료 어떤 거 주로 마시는 편이세요? 전 허브차 많이 먹고요. 아, 네. 예. 다이어트에 좋다 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마시기엔 좀 괜찮나요? 예, 레몬 향도 나고요. 네. 부드러워요. 어. 그냥 생수 먹는 것보다 네. 굉장히 부드럽고 네. 목이 잘 넘어가고. 예,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 먹어요. 주로 어떤 물 드세요? 전 집에서 정수기로 물 먹고 있어요. 밖에서 마실 게 있으면 그냥 편의점에서 탄산음료 사 먹고. 탄산음료는 어떨 때 주로? 어떨 때 주로 그냥 갈증 나면 물보다는 그래도 탄산은 나와서 좀 달달한 거 먹고 싶으니까 탄산음료 먹고. 혹시 물은 어떤 종류로 물 드세요? 지금 저희 가족 5명인데 가족별로 나뉘는데 엄마랑 제 동생들이랑 저는 이제 보리차 끓여 먹고 네. 아빠가 이제 칡을 직접 해와서 칡차를 우려서 직접 드세요. 물로. 왜 이렇게 가족이 파가 나뉜 거예요? 아, 저희 집은 이제 아빠가 약간 산에서 생활도 하고 싶어 하고 네. 그래서 밭에서 뭐 캐 먹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물론 집은 도시인데 그래서 칡을 직접 캐서 이렇게 주시더라고. 근데 저희 입맛에는 안 맞았어요, 칡이. 네, 틱톡해서 드시고 참 우리나라 분들 마시는 물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네. 그걸 알 수 있는 게 한 해 그 생수 시장이요 규모가 약 6천억 원이라고 해요. 대단하죠. 근데 이게 생수가 나온 지가 참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생수라는 물은 대체 어떤 물입니까? 예, 생수란 지하수가 지상 표층대까지 안반 틈새로 솟아나온 샘물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유해한 물질이 없다는 의미보다는 건강상 필요한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솟아나온 샘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상업적으로 살아있는 물, 그리고 깨끗한 물이라고 선전하면서 이 생수의 원래 뜻이 다소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트 요즘 가보면요. 물도 정말 많습니다. 종류가 많죠. 많은데 유독 그 외국에서 온 물 하나가 비싸요. 뭐 미네랄이 많다고 네. 해서 비싸다는데 진짜로 미네랄 함량이 많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수돗물이나 뭐 기타 여러 생수에도 모두 다 미네랄이 일부 다 함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생수의 경우에 미네랄 함량 차이가 분명히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미네랄 함량 차이로 인해서 생수의 맛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 안에 있는 미네랄 양으로만 봐도 이걸로 충분한 건가요, 교수님?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물만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이렇게 단식을 한다든가 뭐 특수한 일이 있어서 그럴 경우라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가 물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물에 미네랄이 좀 다소 부족한 거는 우리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확실히 뭐 성장기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물론 저 국내에서도 그런 연구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도시에서 정수기 물만 마신 이제 어린 이제 학생들, 초등학생, 그다음에 시골에서 수돗물을 끓여 먹은 학생들을 비교를 하니까 수돗물을 끓여 먹은 학생들의 영양 상태, 미네랄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다는 점을.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역삼투압으로 걸러내 버리면은 미네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고, 또 이제 학동기 애들은 또 뭐 국도 먹게 되고 다른 음식을 통해서 미네랄을 섭취하니까 그나마 덜한데, 단 뭐냐면은 갓난 애기들 그 이제 우유를 먹게 되는 애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유에 미네랄이 보충돼 있지 않으면 물로라도 보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전부 정수기 물로 가지고 우유를 탄다 이러면은 미네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해지면은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성격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수돗물을 끓여서 하든지 생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참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질문부터 했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네랄이 과연 뭐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대충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체내에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미네랄은 그 모든 반응에 있어서 촉매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생수와 일반 수돗물은 어떻게 다른가요? 생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 상태의 물을 의미를 하고요. 수돗물은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데 적합하도록 처리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돗물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간의 오염 문제라든지 상수원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돗물을 그대로 드시지는 않고 끓여 드신다든지 정수기를 사용하여서 드시게 됩니다. 반면에 생수가 조금 더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수돗물보다는 상수원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 결과에서 살펴보았을 때 수돗물과 생수가 포함되는 화학 물질이라든지 소독의 부산물 면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 수돗물은 보통 예전에 보리차로 많이 끓여 먹었거든요. 그다음에 생수와 이 끓인 물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물을 좋은 물이라고 하느냐. 우선은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미생물이 없어야 되고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아있지 않아야 돼요. 나쁜 성분이. 두 번째는 맛이 좋아야 됩니다. 맛이 좋다는 거는 이 물에 우리 몸에 유익한 여러 미네랄이 녹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다가 약간 약알칼리성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수하고 수돗물에는 아주 미네랄이 풍부하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끓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수돗물도 상수도 원은 사실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수 아닙니까? 거기는 풍부한 이 광물질이 녹아있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한 거예요. 그게 인체에 다 도움이 되죠. 그런데 수돗물은 어떤 여러 가지 소독 물질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끓이잖아요. 끓이면은 과연 생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우리 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가스, 산소 용존도가 줄어들죠. 그것이 줄어든다는 것 외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은 똑같습니다. 이제 단 하나 또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니까 이 정수기 있잖아요. 80%가 우리나라에 현재 공급된 정수기가 역삼투압 원리를 이용한 정수기인데, 이렇게 정수된 물은 그 물 속에 미네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건강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수돗물을 끓여서 다시 식히면은 또 용존상수가 녹아들어요. 그래 맛도 좋아지는 거예요. 물이나 생수를 드시는 것이 건강상에는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저도 그런데요. 요즘 뭐 맛있는 음료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보다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음료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궁금한 게요. 커피나 음료수를 먹어도 물을 먹는 그런 효과를 똑같이 내는가 하는 문제죠. 어떻습니까? 조금은 다른데요. 커피나 우유나 여러 과일 주스는 약 9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료에는 수분 보충 효과 이외에 인효 효과, 소변을 많이 배출하게 하는 효과나 삼투압, 체내 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보다는 수분 보충 효과가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내 수분 요구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분 보충 목적을 위해서는 순수한 물을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이 질병 치료에 좋다고 알려진 약수가요. 보면 전국 곳곳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맛도 특이합니다. 네. 강원도 가면 양양에 오색 약수라는 게 있고요. 청송에 뭐 달기 약수도 있고 이런 약수들이 뭐 위장병에도 좋고 정말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맞는 얘기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너무나도 많은 효용을 가진 다양한 약수들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약수를 다 조사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그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음료수 수질 기준에 미달된다든지 아니면 중금속 함량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든지 심한 산성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약수 주변에 위생시설이 미비하다든지 주변에 오염이 있는 경우에는 약수의 효용만 믿고 음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조심해서 드셔야겠네요. 요즘에 여성들 그 미용에 좋다고 해서 네. 소위 뜨는 물이 있습니다. 뭔지 그렇죠. 아세요? 예. 탄산수 맞죠? 예. 요즘에 이제 탄산수를 만들어주는 냉장고도 심지어 나왔다고 해요. 저도 탄산수 먹으면 청량감이 있어서 네. 자주 먹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좀 높아지게 된 걸까요? 예, 탄산수는 기능수, 건강수로 해서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됐는데 물에 탄산가스를 원료로 투입한 물입니다.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소화를 촉진시킨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많이 조명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에 건강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발표되면서 더욱더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연구 결과가 미흡한 실정이고 오히려 가량으로 응용했을 경우에는 복부팽만감이라든지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 수소수라는 물도 있다고 해요. 근데 물이 원래 수소가 좀 들어있지 않나요? 원래 수소와 산소가 이제 예. 합쳐져서 전혀 다른 화학 물질이 생긴 게 물이죠. 순수한 예. 물인데 뭐 순수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은 물은 순수한 것이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을 증발시켜서 수증기를 다시 응기시켰을 때 그건 이제 순수한 물인데 그걸 마시면은 오히려 설사하게 되고 좋지 않아요. 예. 물에는 다른 불순물이 좀 녹아 있어야 됩니다.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것들 풍부하게 녹아 있어야 물 맛도 좋고 우리 인체에 좋아요. 근데 뭐 요즘 한간에 수소수다, 산소수다, 산소가 많이 녹아 있으니까 우리 인체는 산소를 필요하니까 좋을 것이다. 또 수소수도 보니까 이게 약간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알칼리니까 우리 몸이 산성화되어 가는 건 안 좋으니까 산성을 중화시킬 것이고 뭐 이렇게 여러 우리 노화 물질을 중화시킬 것이다. 관념적으로는 뭐 그럴싸하지만은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혈액 속에는 산소든 수소든 다 일정하게 분압을 유지하게끔 돼 있어요. 이런 걸 한번 마셔봐야 아주 미묘한 우리 인체의 그 작동에 의해서 똑같은 분압에 의해서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압력으로 녹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산소수다, 수소수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예, 참 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네요. 뭐 근데 확실한 건 물이 좋다는 겁니다. 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물과 관련이 깊은 병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병이 있다면서요? 예. 다음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특이적인 질환이고 여러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여러 질환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물을 많이 마신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뇨가 해당될 것입니다. 당뇨를 처음 진단받았을 때에 체내 농도 변화가 있었다든지 체내의 전해질 불균형 상태였으면 다음 증상을 많이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도한 갈증과 희석된 소변을 보는 요봉증이 대표적인 질환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아연 중독 시에도 다음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요로 결석 걸린 환자들 있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면 뭐 돌이 빠져나온다 그런 말이 있던데. 우선 직접적으로는 이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요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보통 물 많이 마시고 나면은 한 1시간 전후에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건 왜 그랬냐면은 그 전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줌을 누게 되면은 이제 돌이 실려갈 가능성도 있고 우선은 요로 결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 많이 마시고 소변 자주 보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감기 걸렸을 때 물을 좀 많이 마셔야 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폐렴이나 감기, 호흡기계 감염에 있어서는 호흡기 건조 자체가 여러 가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호흡기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반면에 물의 양을 좀 조절해야 되는 질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심부전, 간경화, 신장부전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체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증인 경우 하루에 1리터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간경화 환자분 중에서 저나트륨 혈중, 체내의 나트륨 농도가 낮은 경우에 심한 복수를 또한 동반했을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심부전은 이제 당뇨병 환자가 만성적으로 콩팥이 나빠지는 상태인데 지나친 수분 섭취는 부종과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뭐 물이 좋다, 많이 마시자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암 예방에까지 물이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좋습니다. 아까 오늘 주제가 물이 생명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물이 또 생명의 원천이라 했잖아요. 이제 왜 그런가 이거를 살펴보면은 우리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 몸의 세포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물 위에 떠서 혈액이라든가 임파액이라든가 그래서 그 물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 산소를 공급받고 또 이제 대사 과정이 없어서는 안 되는 효소를 이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원자, 분자를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가 살아가는 데도 아주 중요한 거고. 그래야 우리 이 세포의 면역 기능이 활성화돼서 우리 암을 또 예방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수분이 부족했을 때는 암이 생길 수밖에 없다. 면역 기능이라든가 우리가 정상적인 신체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우선은 이렇게 대장암, 또 방광암, 뭐 여성 유방암까지도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것은 이제 이거는 실험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당뇨 환자가 물이 많이 마시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필요한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삼투압이 올라가니까 그때는 빨리 물을 마셔서 이걸 희석시켜줘야 돼요. 삼투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은 고삼투압성 혼수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실험적인 동물 실험에서 이 당뇨가 있는 쥐를 가지고 이래 순산 물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였더니 당뇨가 개선되더라. 또 이제 사람을 가진 연구에서도 그렇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물을 많이 마셔라. 물을 적게 마시니까 항이뇨 호르몬, 소변을 배출시키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그 호르몬의 기능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바소프레신이라고 합니다. 이 바소프레신이라는 물질이 나오니까 이것이 혈당을 올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혈당을 낮추려면은 물을 많이 마셔서 이 기능을 억제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죠. 정말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데 주변을 살펴보면요.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만 드신 게 아니겠죠. 다른 거 많이 드시고 물도 많이 드셨으니까 그럴 텐데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물 많이 먹으면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때요? 다이어트 자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다이어트 시에 물의 충분한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은 칼로리가 일단 전혀 없고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결코 체중 증가를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다이어트 시에 격한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칼로리 소모가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탈수 상태로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하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것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살을 빼는 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되죠? 예, 당연히 피부 미용에도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물 자체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물 속에 녹아있는 각종 미네랄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물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진짜 이거 궁금했는데요. 네.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밥 먹는 중간중간에 물 먹지 말라. 그렇죠. 또 식사 끝나고 바로 물을 먹으면 소화가 좀 덜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네. 말씀들을 하시는데 교수님 어때요? 예. 그거는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의학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물을 밥 먹기 전에 뭐 1리터씩 이렇게 예. 과다하게 이렇게 마시면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식사 전에 아니면 식사 중에 물 한 컵 정도는 오히려 소화 기능을 도와줍니다. 왜 도와주느냐 하면은 소화가 되려면은 우리 소화 효소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는데 필수 조건이 수분입니다. 수분이 적당히 있어야 소화 효소가 자기 기능을 발휘해서 예. 소화를 도와주고 또 수분이 있어야 이 연동 운동이 도와줍니다. 일례로 우리가 누룩을 빚어서 술을 담을 때 물이 없으면은 효소가 발효가 되지가 예. 않아요. 그래서 수분이 있어야 되듯이 예. 우리 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형 물질의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는 수분이 필수적인 것이고 음식을 드시다가도 식사 중에라도 식사 후에라도 물이 마시고 싶다 할 때는 서슴없이 물을 마시세요. 그거는 내 몸이 필요해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있어요. 네네. 그 물 먹고 체한 사람에게는 약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 먹고 진짜 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물 맛은 이래 보면 우리 인체 온도보다 한 20도 정도 낮은 온도. 예. 그러니까 한 10도에서 15도 사이의 물이 최고 맛이 좋다 그래요. 좀 시원하게 느껴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냉장고에서 물을 막 꺼내서 옛날에 샘물도 굉장히 찼어요. 목이 갈증이 나니까 이걸 꿀꺽꿀꺽 마시다 보면은 그 이제 음식을 삼키는데 쓰는 근육들은 아주 미묘하게 정말 그 리듬을 갖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움직이는데 이게 왁칵 들어가 보면은 갑자기 경련 형식으로 수축이 이루어지 버리면 이게 망가지죠. 예. 그게 이제 물 먹고 체했다. 그래서 왜 아. 이승계의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막 말을 달리고 어떤 그 우물가에 그 예. 남자 결국 바람에 완비가 그 돼서 나뭇잎을. 그렇죠. 나뭇잎을 이렇게 불어가면서 천천히 마시라. 예. 그래 제일 좋은 것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찬물 꿀꿀꿀꿀 마시는 것보다는 홀짝홀짝 그리고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 그러네요. 날씨가 참 더워지고 있는데 찬물 막 자주 찾으실 네. 것 같아요. 조심해서 천천히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요. 요즘 같은 봄철 물 뭐 많이 마시면 좋겠죠, 당연히. 어떻게 마시면 좋은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생명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성분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정하고 꾸준히 마시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 특정 음료를 과용하기보다는 순수한 물을 잘 섭취하면서 금연, 절주, 적절한 유산소 운동, 식이 조절과 같은 건강 생활 습관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네. 교수님 그리고 이제 봄철에 등산 가시는 분들 많은데 왜 계곡물 좀 잘못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우리가 아주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들은 자연 정화가 되면서 아주 그 산소 파도도 높고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데 혹시라도 오염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에 가져가서 끓여 드시는 게 좋겠고 또 이제 오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이 건강의 원천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물 한 컵 더 마시기, 물 한 컵 더 드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물 많이 먹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한 잔 드시는 거 건강에 아주 좋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요. 물을 2잔 정도 마셔야 탈수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날씨가 참 건조합니다. 물 많이 드시고 촉촉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